보천보 전투를 하기 이전에 몇 년 동안 유격대는 조선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그냥말로 아주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그때 햇빛 한 주지 쫙 들어온 거예요. 해가 뜬 건 아니죠. 그러나 햇빛 한 주지 쫙 암야를 비추는 1등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빛을 발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호해자 함남 보천보를 습격했다. 우편소, 면사무소 이 보천보 전투 때 국내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재유입니다. 이재유가 바로 그 아까 삼수 있죠. 삼수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분이고 사실은 이재유가 옥사했기 때문에 박헌영이 등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헌영이 이제 해방 후에 이끌었었던 조직은 사실은 이재유의 조직입니다. 그 이재유의 조직이 살아남아서 그 이제 박헌영을 대장으로 영입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재유가 뭘로 유명했냐면은 왜 신창원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제 젊은 청취자들은 모르겠지만 2000 몇 년인가 2002년 3년경 2001년 뭐 그 무렵에 그 신창원이라는 뭐 절도범이죠. 절도범인데 이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면 탈출하고 해서 5번인가 6번을 탈출했습니다. 그냥 보통 잡범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통신에 신창원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신창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재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번인가 체포됐다 4번을 탈출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재유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동아일보나 뭐 우리 신문에는 신출귀몰하던 이재유가 잡혔다 그렇게 이제 났습니다만 이건 경성일보 일본인 신문이에요. 집요하고 흉악한 조선공산당이 드디어 괴멸됐다. 이게 그 보천보 전투가 있기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디어 그나마 재건운동 그리고 국내에서의 어떤 그 저항운동의 상징이었던 이재유가 4년 만에 검거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그래서 이제 끝났어. 독립운동은 완전히 끝났어.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은 이미 조용해졌고요. 공산당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좀 저항을 하는데 그 두목이었던 이재유를 잡았다. 원흉 이재유가 드디어 이제 포박됐다. 이제 마침내 일체 국제 루트가 이제 끊어졌고 뭐 이제 일본인들 조화를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그리고 우리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그런 그 암담한 상황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은 살아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천보 전투를 실무 준비를 했던 권영벽이라는 분입니다. 해방을 보지 못하고 45년 3월 10일 해방을 불과 5달 남겨놓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한 분인데 지금은 아마 서대문 형무소에 가도 권영벽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최측근이었고요.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의 준비를 지시했는데 육사 조직과장인가 그랬어요. 직함이. 김일성보다 나이는 위입니다. 나이는 3살 많은데 그 김일성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일을 시키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정규군은 과감한 작전이도 되는데 유격대는 안 됩니다. 유격대가 왜 필승불패인지 아십니까? 불리한 싸움은 도망가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격대는 한 방 맞고 깨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정규군이 서로 뭐 징집하면 되지만 유격대는 그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그런 아주 조심스럽게 늘 작전을 준비하고 김일성이 뭘 지시해도 그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던 사람인데 보천보 전투를
그 준비할 때는 김일성이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지시를 했는데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걸 불러서였대요. 통모. 왜 이렇게 보천보전 그 지시에 이번 작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아무 의견 없이 그렇게 딱 알겠습니다 하고 신나서 그렇게 가느냐 했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보천보의 조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주에서 싸울 때도 그렇게 해서 다 여태까지 이겼는데 국내도 들어서 싸우는데 그 못할 게 뭐가 있고 그게 왜 어렵습니까? 이거는 정말 유격대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헤어졌던 어머니와의 상봉과도 같은. 그러니까 그 앞에 전사가 중요해요. 보천보 전투를 하기 이전에 몇 년 동안 유격대는 조선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그냥말로 아주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그때 햇빛 한 주지 쫙 들어온 거예요. 해가 뜬 건 아니죠. 그러나 햇빛 한 주지 쫙 아미아를 비추는 1등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빛을 발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호위죠. 함남 보천보를 습격했다. 우편소, 면사무소에 충하불을 질렀다. 아마 200여 명이 도전대섭을 했고, 그래서 보통 학교와 소방서도 불이 났다. 함남 경찰부에서 출동했는데 김일성 일파 아마 그 공산비라는 걸 지우지 않았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산 신갈파 등에서도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총 출동해서 이제 쫓고 있는데 추격 경관과 충돌해서 양방 사상 요거죠. 이거는 속보예요. 호회 두 편인데 보천보 전투보다요. 김일성이 얘기하는 게 보천보 전투는 일본군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런데 그 뒤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구시산 전투라고도 하고 간산봉 전투. 간산봉 전투에서는 일본인이 많이 죽었다. 뭐 북쪽의 자료에는 1,500명이 죽었다 하는데 그거는 과장인 것 같고 1,500명 경찰서에서 출동했는데 1,500명까지 갈 리는 없죠. 근데 한 4,50명이 그 사상자가 발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산봉 전투가 군사적으로는 훨씬 커요. 그런데 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보천보 하지 간산봉 전투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보천보에 대한 속보가 나온 겁니다. 기관총 가진 200명이 월경해와서 보천보 시가를 습격하고 충화 불을 질렀고 주재소, 우편소, 보통학교, 면소에 방어를 했고 전선절단하고 상세한 피해는 미판 아직 판명되지 않았는데 민가에도 방화를 했고 즉사 1명, 부상 2명. 100여 호 그 천여 주민들 보존 촌락은 전멸 상태. 그때도 휴대전화가 있었네요. 휴대전화기 갖고 해산서도 동원했고 김일성 일파라고 했는데 아까 호해에서는 한일자로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며칠 사이에 김일성으로 바로 잡혔습니다. 이 바로 잡힌 거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류의 뗏목 발전입니다. 뗏목 띄우고 월간을 했고 뭐 삐라 슬퍼했다. 또 경문도 붙였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그 보천보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진을 좀 크게 볼까요? 여기 이제 그 초롱성의 국경선의 처체의 참적. 양일천 기자라는 본사 특파원 양일천 기자가 썼는데 피습된 보천보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특파원 양일천의 보도 내용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 불타버린 거. 그리고 이제 그 불타버린 것들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이거는 일본 신문에 더 그 상세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보천보 면사무소예요. 보천보 면사무소에 이렇게 총탄 자국이 이제 그 선연한데, 그 최근에 누가 보천보를 갔다 와서 오마이뉴스에다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그냥 있죠. 이거 복원을 한 건지 일본 경찰이었으면 이 흔적을 지웠을 텐데, 하여튼 지금 현재 아마 복원을 했겠죠. 이렇게 원형이 깨끗이 남아 있기는 어려웠을 텐데 아마 그 시골이라도 하여튼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바로
빨치산이 쳐들어갔던 보천보의 주재소였고, 주재소에는 이제 이런 그 뭐 방카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 이걸 그 이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뭐 토치카라고 해야 할까요? 토치카는 아니겠죠. 뭐 하여튼 그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옛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그 이 집 주인이었던 요기사 그 요리집인데, 그 보천보 당시에 최고급 요리집인데, 총소리가 났을 때 저 주인이 나왔다가 이제 총에 맞아 유탄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제 나중에 북한에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죠. 이게 그 당시에 그 신문에 실렸던 그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격대가 불질른 거고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사진은 없지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김일성이 불타는 저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장 연설을 했다. 사람들 모아놓고 훈시를 했고, 훈시했다는 건 일본 관원 자료에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광경을 이제 이렇게 그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보천보 전투 그 지휘처 해서 이제 큰 탑을 만들어 놨죠. 이걸 보고 말이죠. 여운형 선생이 이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중앙일보는 조선일보하고도 상관없고 중앙일보하고도 상관없는 아주 좋은 신문사였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사무실, 우리 반환법 행위자 열전 사무실이 견지동에 있었는데, 조계사부분. 저희 사무실 바로 앞 건물이 그 전에는 조선일보였고,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냐면 그 강동원 외 증조 할아버지 있죠. 친일파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종만 선생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제가 이종만 선생에 대해서는 남들 모르는 자료를 좀 얻어서 구해서 그 또 본 게 있어갖고, 이종만 선생 얘기는 언제 한번 그 따로, 그러니까 이 좀 큰 거 급한 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그 할까 생각 중인데요. 그 조선중앙일보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가 아까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 때문에 자진 휴관이 됐거든요. 뭐 여운형 나왔으니까 뭐 얘기를 하죠. 그 손기정 조선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보다 조선중앙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그 일장기 말소한 분이 특별한 분이에요. 유해붕 기자인데, 그분이 양정고등학교의 마라톤 선수 출신이에요. 손기정이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손기정과 함께 진짜 마라톤을 했었던 국가대표급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포기했어요. 그러고 이제 조선중앙일보에 입사해서 체육 기자를 하게 됐는데, 자기의 절친한 후배, 한솥밥 먹고 같이 뛰던 손기정이 우승을 하니까 그걸 일장기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었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아까 이런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어때요? 사진이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 이런 사진은 그래도 사진을 갖고 인쇄를 한 겁니다. 원본 사진을 갖고요. 그런데도 흐린데, 옛날에 텔렉스라는 게 있었죠. 그 텔렉스를 받으면 사진이, 그러니까 옛날 그 동아일보 30년대 사진들, 그 웬만한 사진들 보면은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요, 점점이 찍혀 있어요. 그 점으로 이제 그걸 받아서, 아마 지금 개념으로는 뭐 화소라는 개념을 쓰죠. 뭐 600만 화소다, 뭐 300만 화소다 그러는데, 그 수백만 화소인데, 옛날 사진 이렇게 보면은 점을 실 수가 있으니까 한 수백 개 정도입니다. 그 화소인데, 그거 이제 받아서 뭐 동판 떠갖고 이제 그 신문을 내는 건데, 사진을 내는 건데, 그 텔렉스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이 흐려요. 그래서 그 인쇄도 안 좋고, 그 사진이 날라오는 동안에 뭐 전파가 간섭을 했는지 뭐 해서 그 흐린 사진을 갖고 이제 손기정 선수가 우승 장면이라고 이제 그 사진이 왔는데, 그걸 지웠어요. 일장기 분명히 지웠는데, 원본 사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를. 일본 헌병대에서 그날, 그러니까 신문은 나와서 이제
오후부터 뿌렸을 거 아니에요. 호의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갖고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 하고 다른 신문 비교해 보니까 이건 손을 댄 게 틀림없어. 일장기의 부분이 더 뿌얘졌어. 그런데 그때까지 그 눈매 날카로운 헌병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딴 방에 가서 슬쩍 물어보니까 뭐 이상한 거 못 봤어? 했는데 뭐? 하고 이제 다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참 고단수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 지은 놈 이거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지금 조선 사람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이걸 갖다가 잡아들이면은 오히려 조선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내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우리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다음날 그러니까 그 일장기를 지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동아일보 사건은 어떻게 문제가 됐냐? 그 다음에 사진이 이제 배 타고 왔잖아요. 한 20일쯤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또렷한 사진. 거기서 이 수정액으로 빡빡 문질러 보였어요. 이상범 화백이라고 뭐 나중에 친일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그림 담당 기자도 있었고 이길용이라는 이제 체육부 기자하고 그래서 송진우가 성냥개비로 고대광실을 불태웠다라고 이제 그때는 수정액을 성냥개비로 묻혀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선명한 사진을 너무 빡빡 문질렀으니까 누가 봐도 선명하게. 그래서 그거를 동아일보를 정관을 때리니까 중앙일보에서는 자진 휴관을 했죠. 그런데 일본 놈들이 참 묘한 게 자진 휴관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슬그머니 복관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관을 할 때는 휴관은 자기만 줘도 되는데 복관 기회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그 후에 내보내줬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를 따라잡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신문 3개 나오던 것 중에서 조선중앙일보는 자진휴관했고 동아일보는 무기정관을 먹었어서 10달 동안 신문시장을 조선일보가 독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신의 조선일보가 기틀을 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이제 그렇게 됐고 보천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무지 세게 써줬는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도 물론 크게 보도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